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란 실존할까? 왜 우리가 아는 부자들은 아직도 일하고 있는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대표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엄청 열광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40대에 배당주로 파이어를 했다. 아직 20살인데 80억을 벌었다.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6개월 안에 나는 꼭 파이어를 해서 퇴사를 하겠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열광하는 것 같으신지 전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열광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크게는 두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발전의 속도가 엄청 빠르게 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 수준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IMF 시기 그 시절에는 개인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고 회사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다 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공통의 개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점점점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화가 되고 나한테 더 집중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 애들도 좋은 환경에서 잘 클 수 있어 였다면 지금은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GDP가 점점점 높아지고 하면 할수록 개인의 시간, 개인의 취미, 개인의 소득, 개인의 부업 이런 것들이 더 개인화가 되면서 나한테 집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점점점 부업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막 핵분열의 시대가 왔다. 다 이제 나노 단위의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소득, 재테크에 더 집중하게 되고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유튜브나 인스타에 이런 콘텐츠들이 정말 많이 발행되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용의 시간도 훨씬 많아졌고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이런 재테크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발행도 되고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돈 버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만 하더라도 혹은 주식만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하는지 모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사실 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시기에서 지금은 교육 콘텐츠도 많아지고 그냥 재테크 콘텐츠도 많아지면서 쉽게 인사이트나 쉽게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그러면서 훨씬 더 이 재테크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 경제적 자유의 의미가 사람마다 또 잡는 기준도 다르고 느끼는 바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이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수치적으로 이 정도면 경제적 자유라고 본다. 혹은 뭐 정성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PD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길래 고민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인 생각과 통계에 대한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12월 달에 KB에서 부자 보고서를 발간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자산 얼마 이상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느끼기에 부자가 누구냐, 부자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100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밑에도 있죠. 30억도 있고 50억도 있고 100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은 100억 정도는 돼야 내가 부자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게 되는 수치적 기준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과 생활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월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들어와도 나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300, 500 들어왔을 때 나 부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개인마다 이제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부자의 기준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수치적인 기준이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얼마가 부자야라고 물어보진 않고요. 대신에 목표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나는 그냥 직장 잘 다니면서 우리 애들 잘 교육시키고 그냥 서울에 집 한 채 있고 월에 뭐 한 2, 300 정도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부자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수치적 기준보다는 나의 목표에 따른 부자의 수치적 기준이 달라진다 라는 걸 잡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일상이 좀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보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병원비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선물을 하거나 밥을 살 때 가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보고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기준점이 바뀌었을 때 나 좀 이제 돈을 좀 벌었나 보다라고 느끼지 않는 순간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액대가 달라졌을 때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1, 2억짜리 보다가 지금은 10억, 20억짜리 보다가 50억짜리도 보고 이러면서 그 사이즈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커졌을 때 갑자기 문득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성장을 하긴 했구나. 자유라는 걸 훨씬 더 가까워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에 왜 미치는지도 알겠고 기준도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도 매일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100억대 자산가분들도 진짜 밤낮 없이 안 쉬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한 그 유튜브를 봤었는데 거기에 서정진 회장님의 셀트리온의 회장님이 일하는 일과가 나왔었거든요. 그 일과가 저보다 더 빡세요. 미팅이 거의 분 단위로 있고 시간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직접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담았거든요. 물론 그게 하루에 그냥 일과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몇 조, 몇십 조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왜 서정진 회장님은 그렇게 열심히 살까? 고민해봤을 때 오히려 목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목표라는 게 매슬로우의 우리 욕구 단계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학창 시절에도. 근데 그게 달라서 그래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를 넘어서서 자아 실현의 욕구와 존중의 욕구로 가기 때문에 그게 전 동기부여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자산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직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내 개인의 자산의 욕구가 더 컸다면 지금은 직원분들을 어떻게 더 돈을 벌게 해주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더 크게 안전하게 만들어서 직원분들이 오래 그리고 좋은 커리어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지? 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해도 피로가 좀 덜하고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따른 그 상위로 넘어갈수록 훨씬 더 동기가 커진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근데 경제적 자유 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돈, 수치적인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수치적인 것 말고도 경제적 자유가 좀 가지는 의미가 더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생각하죠. 돈을 통한 자유인데 사실 그 과정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금방 질리고 포기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그 과정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그 결과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 모습, 시간 중요하고 함께 가는 사람들도 중요하고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나를 좀 더 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이런 성과를 냈을 때 더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정 속에서 저는 많은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성과를 얻었을 때 이런 기분을 느꼈구나. 아, 내가 실패를 했었을 때에는 왜 실패했는지, 왜 좌절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를 알게 되는 것 같고 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떨 때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이런 것들도 더 잘 알게 되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경제적 자유의 과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또 어떤 시간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그게 지금 현재에서는 어떻게 영향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재테크를 관심 가졌던 나이가 24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 책을 보고 나서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1만 시간을 내가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12시간, 10시간을 투자해서 3에서 4년으로 줄여야겠다. 그 시간을. 그래서 제가 했던 방식은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자라는 방식이었고 하루에 7시간에서 12시간을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투자하면서 저는 성장을 빠르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간을 3년 정도 썼을 때 남들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냈었고요. 그 압도적인 성과가 당연히 돈이라는 수치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1만 시간이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훨씬 더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3년까지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그 뒤부터는 자산의 상승 속도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유튜브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40, 50, 60대에도 이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 부모님 시절 1960년대에서 199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나 돈 벌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야, 너 속물이야?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걸 알려준다, 배운다 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됐던 시기였던 거죠. 아니, 실제로 저도 제 또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채권이 뭔데? 자산 배분을 왜 하는 건데? 자본주의 개념들을 아예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정규교육 과정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게 안 된다면 나라도 알려주자라고 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어떤 채널에 출연해서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제 영상과 제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면 그걸로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영상도 찍고 콘텐츠도 발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주세요. 근데 실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음악을 하는 분이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음악을 그만두고 다른 걸로 이제 업을 바꿔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평생 음악을 하다가 업을 바꾼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고민도 많이 했었을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 제 콘텐츠를 보고 저를 만나고 이 부동산을 경매를 하게 되면서 인생이 아예 바뀌었어요. 제 2의 인생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은 경매로 지금까지 이제 1억에서 2억 정도의 차익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경제적 기반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배워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본주의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뭔지, 자본주의의 규칙이 뭔지를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이 여러분의 고민의 90% 이상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돈을 이해하고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기를 낳으면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 돈을 이해만 하게 되면은 돈을 아끼고 불리고 어떻게 쓸지에 대한 판단들이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아기를 낳게 되면 EBS의 자본주의를 꼭 여러 번 읽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그 수치적인 경제적 자유의 의미가 일종의 환상이지 않을까, 판타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한참 몇 년 전에 경제적 자유를 외치다가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높은 목표를 잡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목표를 높게 잡는 건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나의 현실적 수준에 맞게 더 쪼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 수치가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 내가 이룰 수 있는 수치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항상 수치만, 돈만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자유라는 건 그 과정에서 나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되게 재밌는 게 KB의 이 부자 보고서를 저도 보다 보니까 최근 2026년도에 부자들의 트렌드가 뭔지 아세요? 이민가기? 나를 알아가는 거, 내 마음을 돌보는 거, 그게 실제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이 돈이라는 거는 결국 나랑 연결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어떤 판단들을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메타인지라고 하고 그 메타인지가 높아져야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만 가서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잘했던 게 뭐냐면 돈을 쫓아가기 이전에 운이 좋게도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관심 있어 했고 좋아했기 때문에 항상 나라는 거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거를 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미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돼야지 그 돈을 담을 수가 있고 내가 그 크기가 안 되면 결국 돈은 넘치거나 다 사라져 버린다
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고요. 나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계속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이렇게 곡선으로 상승하지 않거든요. 항상 그 곡선 안에는 울룩불룩한 이런 언덕길이 있어요. 시련과 고난, 행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끝에 경제적 자유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버티려면 나의 정신적 체력 그리고 신체적, 육체적 체력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더 좋은 건 나의 인간관계가 편하다면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PD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혹은 나의 부자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돈을 떠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댓글을 읽어보면서 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 이런 기준으로 사는구나 라는 거를 배워보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